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우리 축구 대표팀이 보여줬던 투혼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타르 현지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의 활약상을 취재하고 돌아온 특별 취재팀으로부터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문화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시차 적응 좀 되셨습니까?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예. 제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예. 제가 이 정도인데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90분 내내 뛰었던 선수들이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결을 하면서 정말 생생한 카타르의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대표팀의 이번 여정을 다 함께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저희가 11월 14일에 정확히 출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드컵 개막전이 20일에 열렸으니까 일주일 전에 출국을 해서 취재를 한 건데 11월 14일 공항에 간 거는 13일입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어제 귀국을 했으니까는요. 25일, 한 26일 정도 그 월드컵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카타르 날씨라든지 네. 현지에서 좀 덥다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렸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경기를 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시작 전부터 땀으로 시작해서 경기 후 땀으로 끝나는 정말 땀이 어린 월드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네. 좀 힘든 출장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개막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개막전 그리고 또 네. 우리 첫 경기 이렇게 좀 쭉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대표팀의 이모저모를 좀 많이 느껴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네. 처음부터 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카타르도 겨울이긴 하거든요. 예. 겨울이긴 해도 12월에도 3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다도 있어서 습기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수들 역시 낮에 훈련하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후이기도 하고 취재하는 취재팀들에게도 좀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자체는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밤이 되면은 좀 선선하게 우리나라 네. 가을 날씨가 좀 이루어지면서 운동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날씨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곳 카타르가 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이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는 굉장히 넓은 구간을 이동해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이 훈련장에서 숙소 그리고 경기장까지 각각 이동하는 데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네. 좀 취재진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용이하게 취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도 이제 연결을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현장감 있게 행복하게 좀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카타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태극전사 빨간 유니폼을 입고 또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현장감을 네. 표현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수들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도 거의 매일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날씨 자체는 개막전 때 그 영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막전이 열린 곳이 사막 인근에 있어서 네. 그곳에서는 정말 모래바람이 많이 나왔고 저희가 휴게 때 코를 풀면 모래가 나올 네네.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도 덕지덕지 모래가 붙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특히나 여기자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뷰도 저희가 자유스럽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할 때 선수들과 대화도 하면서 훈련 장면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큰 경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팀들과 붙는 중요한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국제대회 성격상 좀 선수들의 건강도 좀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피파에서 정해진 시간대 그리고 또 그 장소 이런 기준들을 일련의 기준들을 다 지켜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훈련을 받았던 곳이 도하의 알 에글라 훈련장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훈련장에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파로부터 승인을 받은 AD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눈에 익은 기자가 왔다고 해서 김종성 기자? 우리나라 기자예요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피파에서 규정받은 AD 카드를 받아야 되고 QR코드 단말기로 인식을 받아야 거기서 승인 메시지가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항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검색대 통과
또 해야 됩니다. 뭐 쇠붙이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방에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 빼서 이게 노트북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보여줘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또 방송 매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기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일이 그걸 또 다 빼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국제 대회의 성격 그리고 또 테러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단 하나로 뭐 인정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하게 좀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깐깐하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고 뭐 다만 초창기에는 물 하나 반입하는 것도 좀 허용이 안 됐었거든요. 네. 물도 다 반납을 해야 돼서 날씨가 덥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사 가져갔는데 한 모금도 못 먹고 뺏긴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정도로 깐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융통성이라는 게 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뒤늦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좀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융통성이 좀 발휘가 네. 돼서 아 진작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 역시 이 취재진들에게 허용된 미디어 공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 그리고 또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 입회하에 할 수 있고요. 그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피파에서 규정된 시간 이상을 넘어갈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최대한 화면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재밌는 장면들을 좀 저희가 많이 보도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또 손흥민 선수부터 뭐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까지 부상을 입었다 그런 소식을 저희는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긴장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언론인들에게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 네. 사실만 객관적으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우리 그렇죠.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나골절로 와서 마스크 쓰고 나타났다. 아, 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김민재 선수가 뭐 종아리를 다쳤다. 황희찬 선수가 허벅지를 다쳤다. 이렇게 우리나라 핵심 선수들이 좀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 뭐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장에 갈 때마다 손흥민 괜찮나요? 뭐 김민재 선수 괜찮나요? 이렇게 매번 질문을 축구협회 관계자들한테 했는데 뭐 질문하면서도 좀 미안하긴 하죠.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부분이 바로 이 핵심 선수들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훈련을 할 때 공식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화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네. 나오면은 자전거만 타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 기기식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쳇바퀴 돌리는 그런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은 몸을 푼다라고 이제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네. 몸을 계속 풀겠구나. 그래서 김민재 선수, 황희찬 맞아요. 선수가 자전거에 있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따로 대표팀에서 공지를 안 하더라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훈련을 참석을 못하는구나.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뭐 이렇게 질문이 좀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표팀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런 선수 정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대표팀 관계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수 정보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이 못 나온대라고 한다면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짤 수도 있어서 그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뭐 해외파들이 입국할 때마다 또 취재를 갔는데 네. 그때마다 열띤 취재 경쟁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취재 경쟁 때문에 선수들도 놀라고 취재진들도 놀라는 일이 서로,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김민재 선수를 저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었는데 그 다음 날 김민재 선수가 취재진들을 향해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공항에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기자님들이 그렇게 한 번에 몰리는 게 제가 처음이어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손도 제대로 못 흔들고 그랬었는데 다음에는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네. 손을 흔들면서 그러니까요. 나갔잖아요. 네. 이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또 흔쾌히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좀 취재진들을 배려하는 모습, 자칫하면 좀 많이 긴장을 하고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월드 클래스 선수답게 또 취재진들까지 생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하다. 뭐 이런 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뭔가 멋진 수비 그런 투지의 모습만 전사죠. 예. 보여줬는데 저렇게 귀여운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예.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표팀 훈련장 취재도 또 다녀오셨잖아요. 분위기도 궁금한데 보니까 네. 경찰에 신고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예, 경찰 신고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요. 먼저 메호라고 하죠. 이 메시와 호날두 슈퍼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 같은 아주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는 브라질 뭐 이런 팀들에도 취재 기자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항상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저희가 아르헨티나 훈련장에 갔어요. 네. 우리 대표팀과 붙는 팀도 아니지만 메시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화면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네. 정작 메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메시 선수가 굉장히 몸값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예.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팀에서 좀 특별 배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훈련장을 공개를 했었는데 메시 선수가 기자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아쉽네요. 네, 그제서야 나와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메시가 몸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었죠. 예. 굉장히 이 경기를 열심히 잘했었고요. 그리고 메시뿐만 아니라 이 호날두 선수 역시 뭐 우리나라에서는 호날두 선수 뭐 날강두다. 노쇼의 신이다. 좀 그렇게 좀 비아냥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월드 클래스급 선수는 분명했습니다. 취재진들 우리도 갔지만 마찬가지로 팬들도 많이 몰렸었고요. 호날두 선수 역시 저희가 취재를 정작 갔었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호날두를 이렇게 못 보나 보다 하고 이 다음에 또 훈련이 있는 날 그때는 그냥 호날두를 볼 생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영상 취재 기자 스케치를 하러 저희가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기자회견장에 갑자기 호날두 선수가 들어온 겁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횡재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포르투갈어를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네, 제한적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 호날두 선수 뭐 본인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소속팀 맨유를 비판하기도 해서 융단 폭격을 맞기도 했었는데 역시 월드 클래스는 월드 클래스인 게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을 외신 기자들이 또 돌려서 좀 약간 질문을 하는데 그걸 또 웃으면서 다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뭐 굉장히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스타긴 스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희가 그 가나 대표팀 우리 2차전 상대 가나 대표팀 취재를 좀 해야 돼서 갔었거든요. 공식 훈련 날은 아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몰래 취재를 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가나 대표팀 주변 모습을 좀 취재를 하려고 훈련장 외곽 스케치를 좀 하려고 영상 취재 기자랑 갔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저희한테 AD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가나 대표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취재원 목적과 뭘 취재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라라고 해서 정당한 취재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 대표팀 관계자가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취재를 아주 뭐 10분 할 걸 한 30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왔는데 뭐 오히려 가나 대표팀 관계자가 타박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또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살벌했지만 노 프로블럼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맞습니다.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쭉 전해 주셨잖아요. 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왕의 임금의 옷을 입은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자, 뭐 저희가 월드컵 볼 때마다 아프리카 팀 보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굴에 다 칠하고 뭐 추장 분장까지 하고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좀 많이 빛났습니다. 왕 복장을 하고 온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거의 셀카 대상 1호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개막전부터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개막전 장소 이게 카타르와 에콰도르 경기 장소였는데
개막전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래바람이 불었던 곳이라서 취재를 하기에도 상당히 힘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가 빠져나오는데 3시간 정도까지 좀 걸렸던 그런 악명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좀 굉장히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당시 만났던 분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우리 정국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딱 가서 또 대한민국 응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김민재 화이팅! 저희의 그냥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선수들한테 힘 주려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 개인 일정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우리 선수들 뒤에서 12번째 선수로서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대한민국 16강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카타르랑 대한민국 어딜 더 응원할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야, 카타르에서 했으면 카타르에서 응원해야 되고 한국에서 경기했으면 한국에서 응원하는 걸로. 네. 카타르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마지막 같아요. 분은 한국분 아니시잖아요. 네, 알고 그죠? 보니까 뭐 대학 후배였던데 오.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는 카타르 예. 원주민이었습니다. 뭐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별리그 세 경기가 열렸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주변에서는 네. 거리 행진이 3경기 내내 열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이 왠지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그 장소에도 정말 많은 우리 붉은 악마 이 축구 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좀 담아봤는데요. 익숙한 얼굴도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저는 축덕이에요. 축구 팬이고 제가 사실 98 월드컵 프랑스에서 월드컵 대한민국 벨기에 전 봤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본 대한민국 그 월드컵 경기였는데 카타르 월드컵 꼭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표 구하게 돼서 운 좋게 이렇게 대한민국 응원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필승 코리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네. 응원 도구도 많이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응원 도구를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특히나 이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극적인 대역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선수들 가족들도 매 경기마다 많이 찾아왔는데 포르투갈전이 끝난 이후에 정말 귀한 분 저희가 만나봤었거든요. 황희찬 선수의 아버지를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감을 한번 직접 여쭤봤는데요. 당시 소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선수든지 골을 넣어서 저희가 16강 가기를 너무 기원했고 그런 와중에 또 저희 아들이 또 골을 넣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16강 갔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히 만나셨다고 했는데 네. 화면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뷰는 원래 잘 안 하신다고 하는데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예, 또 넣었죠. 그 그날 기쁨에 마지막에 또. 네.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또 전해주다 보면은 이게 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아찔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뭐 흔히 표현하는 걸로는 방송사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네. 방송사고를 2번 낸 건 이날이 처음이었거든요. 2차례 연속 방송사고를 내면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때 당시 출연을 하셨던 대상자가 응원단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첫 초에는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언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 화면으로 등장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급하신 나머지 그냥 먼저 쑥 나와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카메라 기자가
나오라고 수신호를 했는데 그냥 저는 막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사고는 이미 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 네. 출연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응원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는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 가나전이어서 가나 응원단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또 양팀 응원단이 응원으로 맞붙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방송 출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가나 대표팀 그 응원단이랑 한판 붙으러 간 거예요, 응원으로.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정작 나와주셔야 될 분이 안 계셔서 응원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네, 저는 방송이 더 중요한데 안 나타나셔서 그냥 멀리 봤더니 계시길래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뛰어가서 모시고 왔는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는 네. 출장을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포르투갈전을 앞두고였나요? 김종성 기자께서 제가 전해드리는 방송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장면이 네. 굉장히 인상 깊으면서도 현장감을 굉장히 잘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때는 네. 정말 덥기도 했고요. 그 말 그대로 아찔했나요? 무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다 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16강 진출 이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별리그 1, 2차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 네. 차이니스냐, 재패니스냐, 이렇게 중국인이냐, 일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잡았습니다. 네. 이 포르투갈을 잡고 나니 보는 사람마다 무조건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이렇게 항상 외쳐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좀 프랑스 기자는 또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은바페라는 슈퍼스타가 있어. 너희 나라에선 누가 있니? 라고 해서 네. 거기서 은바페 한 명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는 손흥민도 바로, 있고 네. 김민재도 있고 이강인도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7일 태극 전사들 귀국 장면도 저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현장으로 중계를 해드렸는데 네. 앞으로 선수들은 또 각자 팀으로 돌아가겠죠. 네, 맞습니다. 태극전사들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네. 돌아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만났죠. 이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본인들의 소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표팀 활동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기도 했는데요. 태극전사들이 일단은 국내에서 일부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해외파 선수들은 해외 팀 일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휴가가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황희찬 선수가 출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으로 가지는 않고 월드컵 이후에 전지훈련을 스페인에서 한다고 하는데 황희찬 선수는 스페인으로 출국을 하고 이 다른 해외파 선수들도 하나 둘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성 같은 경우는 이재성 선수가 발목이 좀 안 좋거든요. 네. 수술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각자 시즌 네. 준비 그리고 또 몸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남은 시즌도 잘 훌륭히 치렀으면 좋겠고 K리거들도 다음 시즌 준비 잘 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당장 오늘 밤부터 8강전이 열립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틀을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8강전에서 우리를 꺾고 올라간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와 일전을 펼치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하게 되고요. 네. 우승팀이 누구일지도 좀 상당히 많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은바페 프랑스냐 아니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이냐 두 팀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떤 네. 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결승전은 18일, 네.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19일이 되겠습니다. 3, 4위전이 전날 열리고요. 19일에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득점왕이 누가 될지도 좀 관심을 많이 끌고 네. 있는데요. 은바페 선수가 지금 현재 1위인데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몰아치기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굉장히 쟁쟁한 팀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8강 결투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김종성 기자께서는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우승팀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몸을 풀었던 프랑스도 좀 정이 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왕이면은
우리에게 아픔을 줬지만 저도요. 우리를 이긴 브라질이 좀 우승을 하는 게 좀 기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